안녕하십니까. 예, 뉴스원이 마련한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오늘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또 내일이라고 모레라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끔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면 이불킥하게 되는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즐거워지는 날도 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분을 모시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분을 한 분, 멀리 서울에서 오셨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얼른 스튜디오로 모셔왔습니다. CL 성과연구소의 정영학 소장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CL 성과연구소. 네. 성과연구소. 자, 말로만 들으면 무슨 성과를 연구하지? 자,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CL 성과연구소 하면 다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다 물어보라고 CL 성과연구소라고 지었고요. 물어보라고 성공하셨네요. 네. 이제 제가 이 성과연구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기업 강의를 하고 이제 컨설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결국은 원하는 게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기업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이나 컨설팅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또 입장이었었고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성과를 위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교육은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 라는 기업 철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CL, 그래서 Competency Lab. 기업에서 필요한 경쟁력은 컴피턴시가 우선하는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피턴시라는 게 뭐냐면 compete라는 단어가 경쟁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컴피턴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나요? 기업의 성과는 기업 조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돼서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제 연구소를 만드시기 전에 성과를 많이 만드시던 직장인이셨습니까? 때로는 만들기도 했었고 때로는 또 많은 실패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현업에 고민하는 고민이 어떻게 현실로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기업의 임원으로도 계셨고요. 그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 일을 할 때와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성과에 대한 이 강연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많죠. 왜냐하면 이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훈수꾼의 그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훈수꾼 중에서도 더 현실감 있는 훈수를 둘 수 있는 그 위치가 돼야지.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의 그 성과를 내가 직접 책임지는 단계까지는 그건 누구도 갈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고민을 하시다가 지난해 아마 제가 책을 내신 걸로 아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리더 반성문. 그 소장님 본인의 반성문이 주축이 된 건가요? 진짜요? 그렇죠. 그냥 해본 얘기인데. 그렇군요. 리더 반성문이라는 제목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 리더 반성문 책을 내게 된 모티브는 2018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그때가 삼성전자에서 80조 매출에 40조 이익을 내던 아주 피크를 찍던 시절이었어요. 잘 나가던 시절. 그때 교육 제의를 받고 교육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통합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통합적 사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다른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한 가지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수만 명이 있는 이 조직에 다 다른 답이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것은 조금 리더들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면 리더들도 이게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구호를 외칠 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또 실무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레벨까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게 모티브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의 제목을 이제 탈고를 하고 책의 제목을 리더 반성문이다 이렇게 정하고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특히 사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예. 리더 반성문이라는 책이 나오면 어떻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뭐라 그러셨을까요? 읽어본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책 제목에 쓰냐? 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성할 게 많은데 말이야. 그래요. 근데 예. 중간 레벨에 계신 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대박. 진짜. 아니,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뭔 문제일까 봤더니 리더 그 위에 계신 분들은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왜? 우리는 반성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왜냐면 나는 이때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또 조직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냐면 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거든요. 정말 지붕에서 안 바뀌면 뭐가 바뀌겠어요. 예. 이게 국가가 됐든 가정이 됐든 모든 조직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리더 반성문 이거 대박이다. 그냥 가자. 근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대박은 안 났는데 안 팔리셨군요, 많이는.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역시 근데 다르시네요. 중요한 네. 게 뭐냐면요. 반성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왠지 잘못과 그렇죠. 과오에 대한 책망으로 왜 들리는데. 그럴까요? 예.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으면서 쓰던 게 반성문이거든요. 그래, 엄마가 맨날 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주씩. 네. 그게 리더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지금과 같이 변화가 뭐 엄청난 이 시절에 리더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리더 반성문 네. 조금 부제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떡할 건데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데 리더십 체크 포인트. 그렇군요. 연결이 될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리더십은 어떤 기업이나 일에 한정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도 인생에서 리더 아닌가요? 예. 다 이렇게 좀 연동이 될 만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을 리더하면 다른 네. 사람들을 리더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심리적으로 보면 내 안에 여러 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을까 말까. 이것도 여러 개나 아닌가요? 그럼요. 네, 쉽게. 예. 그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저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네. 왜냐면 예. 그때 나의 리더십이 요때는 요 사람, 요때는 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심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으로. 그렇군요. 그래. 제가 참 옛날 직장에 제 후배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뭐 그런 거죠. 노인 자리나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될 어떤 일의 무게도 다르니까 갑자기 저도 집에 가서 반성문을 꼭 이게 뭐 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냥 있는 날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갖고 고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내 생각과 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내 생각. 두 내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정말 찔리네요. 예. 콕 찔렸습니다. 리더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그러네요. 가정에서. 왜냐하면 리더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들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생각이 리더니까. 근데 쥐고 있으니까. 그런 네. 일은 세상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군요. 사람은 그 착각을.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엄마도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예, 그렇더라고요. 내 자식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좀 사실 해주셨네요. 근데 어느 위치에 있다 보면 당연히 나처럼 생각해야지. 근데 가끔 아니어서 찌를 때도, 아플 때도 있는데. 리더들의 잘못, 그 실책은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에 끌려가지고 놓칠 뻔했어요. 우리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자, 인생 속의 월스트 뉴스, 베스트 뉴스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요. 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벌써 시간이 절반이나 갔습니다. 자, 우리 CL 성과연구소의 정영학 소장님께서는 뭐 굉장히 많은 뭐 전략개발 또는 기업 강연 가셔서 비전도 수립하시고 성과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함께 유추해내시고 그러실 텐데 그다음 짬짬이 반성을 많이 하실 텐데 뭐 월스트 뉴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부터 갈까요? 베스트, 월스트, 네. 이 프로 제목을 보면서 참 잘 졌다 네. 생각을 했지만 참 허황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네. 그러냐? 인생에 과연 월스트 뉴스, 베스트 뉴스가 있을 수 있을까? 월스트 뉴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일 뿐이지. 네. 그게 과연 월스트 뉴스일까? 그렇죠. 자, 그러면 월스트와 베스트는 극과 극점인데 이게 죽기 전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 얘기해 주실 거죠? 저한테 지금 강의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월스트 뉴스가 베스트 뉴스 보면 저 생에 있어서 베스트 뉴스는 이미 딱 이렇게 완료형으로 끝난 거는 부모님을 만난 게 저는 굉장히 저 이 생의 베스트 뉴스였던 것 같아요. 오, 네. 굉장히 특별한 얘기신 것 네, 같아요. 네. 부모님 네. 어떤 부모님이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이제 월스트와 베스트가 같은 게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그게 아마 제 생애 가장 월스트 뉴스 중에 하나가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아마 베스트를 잃으신 것이. 네, 그러니까 네. 오늘날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누구보다 다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지만 네. 굉장히 저는 훌륭한 아버님을 뒀었던 게 제 생애 가장 베스트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게 월스트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제가 생을 마감할 때 마감하고 나서야 베스트와 월스트가 정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살아오면서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베스트였던 게 생각했던 게 월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월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이 극적인 전환이 돼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베스트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또 보니까 베스트가 최상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났던 것은 베스트는 아니었고 영어로 그냥 하면 뭐, better였다. 그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이게 실은 사람의 긍정심리라는 것이 항상 수단과 목적이 막 헷갈리는 가운데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들 보면은 네. 최고점에 올라가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하나도 분야든. 부족함이 네, 없는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의 목적이 혹시 그 포지션 자체가 아니었을까? 아,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허무할 수도 있었죠. 허무한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최고점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고 하는 분들 보면 네. 목적이 그게 수단이었었는데 네.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최고점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후는 내려갈 길밖에 없거든요. 두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주에 가는 우주인들이 항상 겪는 게 있답니다. 네. 최고의 사람들이지만 이게 쫙 우주선을 타고 가면 지구가 굉장히 조그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우주에서 보면. 멀리서 보는 푸른 네. 별, 우리 항상 초록별 굉장히 얘기하죠. 아름답죠. 네.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이게 우주인 신드롬이래요. 이게 지구를 보면, 야, 참 아름다운데, 내가 저 조그만 데서 살겠다고, 조금 더 먹겠다고, 그렇게 그쵸, 아름다운 하나로.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달라지네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상위 레벨의 비전이 생기거나 관점이 생기면 모든 것은 하찮아요. 변화가 되네요. 예. 대표적인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악다구리를 하고 싸우다가도 죽음 앞에 서면요. 내 1시간 후에 죽어. 그럼 누가 그 악다구리 하겠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월스트 뉴스냐 베스트 뉴스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월스트 뉴스라고 생각될 때 이게 나의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나의 지금 현재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월스트도 베스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버님이 이르신 월스트 뉴스는 그러니까- 베스트로 어떻게 전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그 내 생에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네. 뒀었지만 지금 이제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그게 네. 월스트도 됐지만 네. 아버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것, 아, 그다음에 남겨주신 떠나시면서 얘기. 남겨주신 것이 아. 그걸로 인해서 네. 그동안의 저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 더 높은 관점을 가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신 거네요. 그 아버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충분히. 아들로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베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버님하고 나를 비교할 때 많은 아들들이 이제 그런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느끼시는 아버지에 대한 존재와 자녀분들이 느끼시는 내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를 것 많이 같으세요?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한 병상에 5개월 정도 계시면서 느꼈던 게 네. 나는 아버지의 DNA를 타고났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그 병상의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시고 끝까지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기에 좀 창피하다. 나도
좀 아버지의 저 모습을 이제부터는 좀 네. 닮아가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그럼 자제분이 지금 아드님이 있으신가요?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시면 이건 따로 제가 인터뷰를 해봐야겠네요. 네.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평가를. 아버지는 굉장히 좋지만 네. 좀 피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도 20대에 느꼈던 아버지란 벽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특별하셔서 아, 좀 제가 다르셨군요. 20대도 느꼈을 때 항상 저한테 30년 후에 너 모습이 어떠냐. 자꾸 제 관점을 끌어올려 주시려고 아, 그러셨어요? 하셨고, 그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실수를 하고 할 적에도 한 번도 부정적인 반응을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참 힘드실 텐데 그러셨군요. 특히 우리 예. 아버님 특히 굉장히 무한 긍정의 힘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 받은 가장 큰 힘이라면 바로 그런 격려와 응원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소장님의 오늘을 만든. 근데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또 그 부분이라서 네.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죠. 아마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듣고 보시면서 우리 아들이 참 내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이해했구나라고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봐야 할 것 근데 같아요. 아버님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직 모른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베스트와 워스트가 많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실 뭐 우리가 감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네. 크리스찬인데 뭐 종교색을 띠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인생에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시험이라는 게 항상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현혹될까 말까 그다음에 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에 대한 시험이에요. 아, 어느 게 제일 힘드냐면 살면서 육체에 대한 걸 제일 힘들어해요. 글로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시험이라는 모습을 보면 다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네. 사람들이 이것을 그 다음 단계 축복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면 이게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다 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뭐에 달려 있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내 생각,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내 생각, 결국은 시험도 내 생각에 달려서 월스트가 될 수 있고 베스트가 될 수 있고 그러네요. 마주하는 용기를 내가 어떻게 풀이하느냐의 차이겠네요. 예. 결국은 나에 대한 문제다. 아, 오늘 제가 왠지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서 명상하고 강의를 듣는 듯한 인터뷰를 리드한 것이 아니라 리드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뭐 더 좋은 뉴스는 더 많이 생길 거고요. 더 나쁜 뉴스는 또 극복해서 더 좋은 뉴스로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아주 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시죠.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요. 또 정말 많은 리더들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일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사실 아니죠. 그 힘들어하는 후배와 같은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용기를 주신다면 꼭 어떤 얘기를 좀 주시고 싶으신지 직장 생활에. 예. 저는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 직장을 이끄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을 또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재정립인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삶의 의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고 그 이루기 위해서 일직선상에 있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성장 일변도로 오고 결과만 보고. 성공 예. 일변도로 온 게 이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보면 도대체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버는 사람대로, 못 네.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사람대로.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 얘기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만 존재할까? 그렇죠. 언젠가는 이 삶의 이 생을 마칠 텐데 그 마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갈 수 있을까? 그걸 찾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한 국민들로 구성된 나라들이 선진국인 거. 잘 사냐 못 사냐 문제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참 허접한 일을 한다. 뭐 허접한 일이 어떤 건지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 불쌍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선진국의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 보면 우리가 허접한 일을 하면서도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많아요. 같아요. 내 일이 내 가치관이니까 그 난 이 일이 차이가 좋아. 예.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람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소라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자율감, 의미감, 관계감, 네. 성장감이라고. 스스로 하면 뭔가 이룰 수 있고 그렇죠. 큰다는 얘기 같아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감인데 아. 자율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그쵸. 그런 거죠. 모든 예. 것은 내 결정이다. 네. 내가 주관이 돼서 진행한다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단단해지는 거죠. 어허. 이게 바로 가치관이죠. 자, 오늘 나는 별 가치관이 없어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 일입니다. 그 방향성이 없으면 하루가 무의미하거든요. 왔다가 사람들이요. 직장 끝나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도요. 떡이었는데 물이 맑은데 물 밑에 깨진 병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갖고 기준을 갖느냐가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참 긍정적으로 잘 산 것 같아요. 그러실 것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진통이 막 올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진통이 한 번씩 오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쉬어요. 그러면 딱 진통이 멎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막 아플 때 괜찮아, 좀 있으면 안 아플 거야 이랬는데 제 친구는 안 아플 때도 좀 있으면 또 아플 거야 이래서 걔는 계속 아팠대요. 근데 저는 아플 때도 안 아플 거라를 생각하면서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는 그 시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벌스페인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통증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네. 벌스페인은 왜 있느냐? 아기를 출산하는 가장 큰 축복을 위해서 벌스페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이 열리려는 신호라고. 그렇군요. 그 뒤에 만날 그 감사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 아주 미니 강연을 축약적으로 굉장히 함축적인 강연 한 편을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서울에 계시고 이렇게 전국으로 강연을 이렇게 많이 가셔서 뭐 거의 서울에만 안 계시겠어요. 아니, 요새 1년에 코로나 많은 때문에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솔직하신 분일세. 보통 이러면 제가 참 거의 바쁩니다 이러시는데 너무 솔직하셔서 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네, CL 성과연구소의 정영학 소장님 모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의미, 일의 의미 또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원래 인터뷰하신 분들 모시고 제가 동창회 하거든요. 네. 근데 멀리 계셔서 그래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연말에. 예, 제가 약속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고맙습니다. 게스트 다시 네,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